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윌리엄스 아카데미. 연간 학비만 10만 달러가 넘는 이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오늘 특별한 전학생이 도착했다. 박지훈, 18살. 한국에서 온 이 동양인 학생의 첫인상은 그저 평범했다. 검은 머리, 수수한 교복 차림, 그리고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표정까지. 하지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조용한 청년의 진짜 정체를 말이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 수업 시간, 박지훈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쏠렸다. 금발의 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동양인의 모습.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다른 학생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박지훈을 바라봤다. 특히 교실 뒤편에 앉은 학생들은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교단에 서 있던 신임 영어 교사 앨리슨 밀러가 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앨리슨 밀러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 여성이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에 부임한 지 겨우 5일째. 엘리트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어딘가 오만한 기색이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앨리슨 밀러는 박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차갑게 입을 열었다. 영어 못하면 여기선 버틸 수 없어. 이 학교는 장난이 아니거든. 교실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다. 박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빈자리로 향했다. 박지훈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유학생의 모습처럼 말이다. 하지만 박지훈의 눈빛은 달랐다. 교실 안을 스캔하는 박지훈의 시선은 예리했고 계산적이었다. 출입구의 위치, 창문의 구조, 학생들의 배치까지. 박지훈은 순식간에 교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결코 평범한 학생의 행동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전문가,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만이 보일 수 있는 행동 패턴이었다. 박지훈이 자리에 앉자 앨리슨 밀러는 수업을 계속했다. 오늘의 주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다. 앨리슨 밀러는 학생들에게 복잡한 문학적 해석을 요구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박지훈을 의식한 듯 더욱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했다. 이 작품에서 햄릿의 내적 갈등은 실존주의적 딜레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손을 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조용히 앉아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을 뿐이었다. 앨리슨 밀러는 이를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박지훈의 태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 것일까? 아니면 박지훈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일까?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앨리슨 밀러는 박지훈을 지목했다. 박지훈 학생,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했나요? 박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눌한 영어로 대답했다. 네, 조금 어려워요. 이 대답에 교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앨리슨 밀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박지훈의 영어 실력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박지훈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박지훈의 진짜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방금 전 노트에 적고 있던 것은 수업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박지훈의 노트에는 교실 내부 구조도와 함께 각 학생들의 행동 패턴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파일링 작업이었다. 박지훈은 이미 이 교실에서 자신의 진짜 임무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지훈의 학교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표면적으로 박지우는 전형적인 적응 중인 유학생의 모습을 보였다. 수업 시간마다 단어를 더듬거리며 답변하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학생들은 박지훈을 동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다. 특히 앨리슨 밀러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박지훈,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앨리슨 밀러는 의도적으로 박지훈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박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며 어색하게 답변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실에서 실망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앨리슨 밀러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학생을 지목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박지훈은 학급에서 점점 소외되어 갔다. 점심시간에도 박지훈은 대부분 혼자 있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장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박지훈의 진짜 모습이 있었다. 매일 밤 기숙사 방에서 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룸메이트가 잠든 후 박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을 꺼낸 박지훈은 특별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FBI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박지훈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암호 해독, 행동 분석, 수사 기법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담긴 자료들을 박지훈은 척척 풀어나갔다. 방금 전까지 영어 단어 하나 제대로 못하던 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의 박지훈은 숙련된 수사관의 모습이었다. 박지훈의 책상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과서로 위장된 FBI 훈련 매뉴얼들이었다. 수학 교과서로 보이는 책의 내부는 범죄 심리학 자료로 가득했고 영어 교과서는 수사 기법 매뉴얼이었다. 박지훈은 이런 자료들을 틈틈이 읽으며 자신의 실력을 계속 갈고 닦고 있었다. 특히 박지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부의 이상한 징후들이었다. 며칠 전부터 박지훈은 일부 교직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야간에 특정 교실에서 나오는 불빛, 평소와 다른 시간에 출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뭔가 의심스러운 물건들까지. 박지훈의 훈련된 감각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지훈은 매일 자신이 관찰한 내용들을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했다. 학생들의 행동 패턴, 교직원들의 동선, 그리고 학교 시설의 이상 징후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기록되었다. 이는 단순한 관찰 일기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수사 보고서였다. 하지만 박지훈은 여전히 낮에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어색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운동신경이 둔한 척하며 다른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런 박지훈의 이중생활은 점점 정교해져 갔다. 박지훈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면서도 동시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상한 일들의 실체를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 박지훈만이 알고 있는 진실. 윌리엄스 아카데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고 박지훈은 그 어둠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영어 시간,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기세의 앨리슨 밀러가 교실에 들어섰다. 앨리슨 밀러의 표정은 유난히 차가웠고 박지훈을 향한 시선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면 박지훈의 느린 학습 속도에 마침내 참을성이 바닥난 것일 수도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앨리슨 밀러는 어제 내준 숙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셰익스피어 작품 분석 과제였는데 박지훈은 일부러 평이한 수준의 답안을 제출했었다. 완벽한 위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앨리슨 밀러는 이를 박지훈의 무능력으로 해석했다. 여러분의 과제를 검토해봤는데 대부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앨리슨 밀러의 시선이 박지훈에게 고정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이 학교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리슨 밀러는 박지훈의 자리로 걸어갔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박지훈에게 쏠렸다. 박지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앨리슨 밀러의 행동 패턴, 다른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교실 내부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박지훈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갑자기 앨리슨 밀러가 박지훈의 노트를 낚아챘다. 박지훈은 순간 긴장했다. 노트에는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관찰 기록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암호화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앨리슨 밀러는 박지훈의 노트를 들고 교단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노트를 펼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대학 준비과정 학생의 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노트에 적힌 내용들은 겉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어 보였다. 단순한 단어들의 나열, 어색한 문장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도표들까지. 앨리슨 밀러는 이를 박지훈의 학습 능력 부족의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선 내 방식이 통하지 않아. 이 학교는 엘리트를 기르는 곳이야. 앨리슨 밀러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다. 박지훈은 이 순간을 참아내야 했다. 화를 내거나 반박을 한다면 자신의 위장이 들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지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는 단순한 당황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앨리슨 밀러가 지금 보고 있는 노트 페이지에 있는 내용 때문이었다. 앨리슨 밀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는 겉보기에는 엉성한 영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박지훈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다.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것은 FBI 수준의 암호 해독 기록이었다.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이 그 어설픈 영어 문장들 뒤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던 것이다. 박지훈이 지난 며칠간 학교에서 포착한 의심스러운 신호들,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한 결과들이 모두 그 노트에 암호화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 이 암호를 해독한다면 윌리엄스 아카데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활동들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앨리슨 밀러나 다른 학생들은 그 노트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앨리슨 밀러는 계속해서 박지훈을 망신 주었다. 노트의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박지훈의 학습 태도와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다른 학생들도 이에 동조하며 박지훈을 비웃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끝까지 참았다. 자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 수업이 끝나고 박지훈은 조용히 노트를 돌려받았다. 앨리슨 밀러는 마지막으로 박지훈에게 경고했다. 다음 시간까지 제대로 준비해와. 아니면 이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없을 거야.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을 나갔다. 하지만 박지훈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확신이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해 박지훈은 자신의 추론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윌리엄스 아카데미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었고 박지훈은 그 비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지훈은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영어 교과서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노트에 암호화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윌리엄스 아카데미 내부에서 상당히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박지훈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이용해 특정한 물건들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었다. 그 물건들의 정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박지훈의 경험상 10중 8구 불법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활동에 일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지훈은 노트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교직원들의 네트워크, 참여 학생들의 목록, 그리고 물건들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이때 도서관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교감 로버트 스미스였다. 로버트 스미스는 윌리엄스 아카데미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교육자였다. 백발의 노신사인 로버트 스미스는 학교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유명했다. 로버트 스미스는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박지훈의 자리 근처로 다가왔다. 혼자 공부하고 있구나. 로버트 스미스가 박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박지훈은 재빨리 노트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로버트 스미스는 박지훈의 노트에 시선을 고정했다. 노트가 덮여 있긴 했지만 가장자리로 삐져나온 페이지 일부가 보였다. 그곳에는 박지훈이 방금 전 그리고 있던 복잡한 코드들이 적혀 있었다. 로버트 스미스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박지훈이 적어놓은 것들은 결코 일반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특히 박지훈이 사용한 암호화 기법은 군 정보기관이나 연방수사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이 코드 어디서 배운 거니? 로버트 스미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겨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로버트 스미스의 눈빛에서 박지훈은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 같은 것이었다.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인터넷에서 봤어요. 로버트 스미스는 고개를 저었다. 박지훈의 거짓말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런 수준의 암호화 기법은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최소한 군 정보기관 수준이야. 로버트 스미스의 말에 박지훈은 내심 놀랐다. 로버트 스미스가 암호화 기법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다. 일반적인 교육자라면 박지훈의 노트를 봐도 그냥 복잡한 낙서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교감 선생님도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시네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떠보자 로버트 스미스는 미소를 지었다. 젊었을 때 해군에서 복무했거든. 정보부에서 일한 적도 있고. 로버트 스미스의 이 말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지훈은 로버트 스미스가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로버트 스미스도 박지훈이 보통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정체를 의심하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박지훈은 로버트 스미스가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판단해야 했다. 반대로 로버트 스미스는 박지훈이 왜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로버트 스미스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너에 대해 궁금한 게 많구나. 시간 있을 때 내 사무실로 와볼래?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았다. 로버트 스미스와의 만남은 박지훈의 임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박지훈이 숨겨온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윌리엄스 아카데미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SUV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앨리슨 밀러는 교무실에서 급히 호출을 받았다. 교무실로 향하는 앨리슨 밀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앨리슨 밀러는 깜짝 놀랐다. 낯선 남성 2명이 교감 로버트 스미스와 함께 앉아 있었다. 두 남성의 정장 차림새와 분위기를 보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특히 그 중 한 명이 가슴에 차고 있는 배지가 앨리슨 밀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FBI였다. 앨리슨 밀러 선생님이시죠? 저는 FBI 요원 마이클 존슨입니다. 마이클 존슨이 자신을 소개했다. 앨리슨 밀러는 입이 떡 벌어졌다. FBI가 왜 여기에? 그리고 왜 자신을 찾는 것일까? 혹시 박지훈이라는 학생을 아시나요? 마이클 존슨의 질문에 앨리슨 밀러는 더욱 당황했다. 박지훈? 그 영어 못하는 한국 학생 말인가? 박지훈이 FBI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요. 근데 왜? 앨리슨 밀러의 말을 끊으며 마이클 존슨이 설명했다. 박지훈은 저희 FBI의 특별 요원입니다. 현재 이 학교에서 비밀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 말에 앨리슨 밀러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박지훈이 FBI 요원이라고? 그 어눌한 영어로 답변하던 숙제도 제대로 못 해오던 그 학생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학생은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앨리슨 밀러의 항변에 마이클 존슨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모두 위장이었습니다. 박지훈 요원은 아시아계 최연소 FBI 특별 합격자입니다. 언어학 전공에 국제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특수작전 분야에서는 탑클래스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재입니다. 앨리슨 밀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학생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엘리트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박지훈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의 박지훈은 평소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어수룩한 표정 대신 예리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있었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마이클, 수고했습니다. 수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지훈이 유창한 영어로 마이클 존슨에게 보고했다. 앨리슨 밀러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박지훈은 앨리슨 밀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지훈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차분한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앨리슨 선생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 덕분에 제 위장이 더욱 완벽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말에 앨리슨 밀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앨리슨 밀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의 불법 활동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훈의 말에 앨리슨 밀러는 또 한 번 놀랐다. 이 학교에 불법 활동 조직이 있었다고? 그리고 박지훈이 그것을 해체하겠다고? 마이클 존슨이 설명했다. 윌리엄스 아카데미 내부에서 마약 밀매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이 연루되어 있었고요. 박지훈 요원의 잠입 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앨리슨 밀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의 이상한 행동들,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던 모습들,
그리고 복잡한 노트들까지 모든 것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지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앨리슨 밀러와 로버트 스미스는 궁금한 표정으로 박지훈을 바라봤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다음 타겟은 박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바로 이웃 도시의 다른 명문 사립학교들입니다.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전학생 박지훈의 진짜 이야기가 드러났다. 앨리슨 밀러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박지훈은 새로운 임무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짜 영웅은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과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